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세연의 라이프 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통풍 관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보면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서도 통풍 진단이 꽤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바늘 같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서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정말 아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퓨린이라는 성분. 이게 이제 간에서 분해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최종 대사산물이군요. 네. 건강하면 보통 콩팥, 신장에서 이걸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배출이 좀 느려지면 이제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요산 혈증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 그중에서도 특히 과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레몬에 대해 궁금해하시던데 레몬이 정말 요산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보통 통풍하면 딱 떠오르는 게 퓨린 많은 음식들, 뭐 술이라든지 붉은 고기, 내장류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뭐 부자병이라고도 불렀다면서요? 네, 그랬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젊은 남성 환자들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예를 들어서 근육 키운다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경우예요. 아, 단백질도 관련이 있나요? 네, 몸에서 그만큼 요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못 따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도 아주 흔한 원인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통풍 관리에 좀 긍정적인 음식들, 특히 오늘 핵심인 레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레몬 먹고 실제로 요산 수치가 변했다, 뭐 이런 연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7년에 나온 연구가 꽤 주목할 만한데요. 통풍 환자, 또 요산 수치가 높은 고요산 혈증 환자, 그리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한테 6주 동안 매일 레몬워터를 마시게 했어요. 아, 레몬 물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세 그룹 모두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의미 있게 멈춰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소변 pH가 좀 올라가서 알칼리화되고 콩팥 기능 지표 중 하나인 사구체 여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와, 그냥 요산 수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콩팥 기능까지 좋아진다니 이거 상당히 솔깃한데요? 도대체 레몬이 어떻게 이런 작용을 하는 걸까요? 기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레몬이 우리 몸 안에서 탄산칼슘 생성을 좀 촉진해요. 탄산칼슘이요? 네, 이 탄산칼슘이 요산이랑 결합해서 요산이 혈액에 더 잘 녹게 도와주는 거죠. 그 뾰족한 결정 형태가 좀 줄어드니까 혈중 수치도 낮아지고 혈액도 약간 알칼리화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직접적으로 요산을 좀 덜 뭉치게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레몬하면 딱 떠오르는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비타민C는 워낙 유명하죠. 네. 비타민C는 간에서 중요한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고요. 구연산은 신장 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인데 이 칼슘 결정이 생기는 걸 막아줘서 요로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독기랑 결석 예방 효과까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별한데요. 레몬에 특히 나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에리오시트린, 좀 생소하네요? 네, 감귤류에 있는데 레몬에 특히 많아요.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성지방 감소 효과도 보고된 바 있어서 뭐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 같은 거 예방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항산화? 항염증에 중성지방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레몬 껍질 오일에 있는 디리모넨이라는 성분. 이것도 항염 효과가 꽤 주목받고 있어서 통풍과 관련된 염증 관리에도 좀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디리모네는 껍질에 있다고요? 네, 주로 껍질 오일에 많죠. 다만 이런 성분들은 막 추출물 형태로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그냥 통 레몬 자체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정말 레몬 하나에 다양한 이점들이 숨어 있었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레몬,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일 간편한 건 역시 레몬 워터죠. 물 한 2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짜서 넣는 비율이 일반적인데 만약 위가 좀 약하시다 싶으면 물량을 더 늘리시는 게 좋고요. 아, 비율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빈속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공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게 좋군요. 그리고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요. 물로 입을 한번 헹궈내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게 치아 범랑질 보호에도 좋습니다. 아, 산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루에 1개 정도, 많아도 2개는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아까 껍질에 디리모넨 같은 조른 성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껍질까지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레몬지에스트라고 하죠. 껍질을 활용하는 건데요. 일단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걸로 껍질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세척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강판이나 필러 같은 걸로 노란색 껍질 부분만 얇게 갈아서 쓰는 거예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요리에 향을 더할 때 좋죠. 오, 향이 좋겠네요. 네, 다만 그 오일 성분은 금방 산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혹시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과일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죠. 우선 체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이랑 통증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체리도 통풍에 좋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실제 연구에서도 체리를 먹었을 때 통풍 발작 위험이 한 3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솔비톨 성분 때문에 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군요. 또 다른 과일은요?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칼륨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요산 배출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요? 의외네요. 네, 근데 다만 특정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 배출을 좀 막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량을 좀 조심하셔야 하고 보통 하루에 2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약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몽인데요. 자몽도 간의 독에 중요한 글루타치온이 많고 동물 실험에서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나타났어요. 자몽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몽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어떤 점이죠? 자몽이 간에서 특정 약물들을 분해하는 효소, CYP3A4라고 부르는데 이 효소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려요. 아, 약물 분해를 방해한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계열, 또 고혈압 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그리고 통풍 발작 때 먹는 콜키신 같은 약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자몽 섭취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와, 절대 금기라고요? 네, 약물의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통풍 예방 차원에서 좋은 과일일 수 있지만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야, 약물 상호작용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통풍 관리에 식단이 참 중요하고 레몬이나 체리, 바나나 같은 과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몽은 특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레몬은 요산 수치 감소뿐 아니라 해독이나 항염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식품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조언이나 치료를 보완하는 거지 이걸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통풍 관리는 정말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랑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함께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레몬 껍질에 디리모넨 같은 성분 얘기를 들으면서 식품의 숨겨진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나눈 레몬뿐만 아니라 오렌지나 귤 같은 다른 감귤류의 깨끗한 껍질을 한번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주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